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뒤가 좀 남다르죠.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간간히 이용하는 동네 식당인데요. 아주 맛이 일품이고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여의도 멘션 많은 구독자 분들에게 이 한우 그리고 한우 오마카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또 저희 여의도 멘션이 밀키트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또 자영업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의도의 한우 오마카세 명가 우섬의 김준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한우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 멘션 구독자분들은 여의도에 많이 계신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드시는데, 그래도 찾아주시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이게 홍보를 하시네요. 원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면 여의도 멘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 한우가 제 생각에는 저 어렸을 때 먹었던 한우보다 요즘 먹는 한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예전에 다른 뭐 나라의 고기들 뭐 하고 비교했었을 때보다도 특히 요즘 더 한우가 맛있는 것 같은데, 제 입맛이 그런 건지 아니면 한우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 육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하우들이 계속 높아져서 그런 건지, 이 한우에 대한 경쟁력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사육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한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다양한 사육 방식도 축사에 따라서 다른 게 있고요. 일단 한우는 등급이 있다 보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먹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암소, 거세 한우, 미경산 한우 카테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로 종류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거세 한우 같은 경우는 마블링 스코어가 아무래도 빵이 크다 보니까 좀 녹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아무래도 암소 같은 경우는 같은 투뿔, 같은 등급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조금 더 육향이 좀 더 있는 편이고, 뭐 미경산 암소는 육색이 좀 더 진한 편이고. 미경산 한우는 뭐예요? 미경산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출산하지 않은 그래서 미경산. 한우인데도 출산을 안 한 한우. 이제 송아지를 낳지 않은 거세 한우처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디 저기 한우집에 가면 툭불 그럼 좀 더 비싸잖아요. 그걸 시킬 때 그럼 그걸 대표님이나 셰프님들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미경산 한우예요? 뭐 암소예요? 아니면 거세 한우입니까? 그럼 알려주나요? 그럼요. 가게 개성에 맞게 하는 곳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섬에서는 그 한우들 중에서 주로 어느 걸 가져오세요? 저는 거세 한우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잠깐 뭐 고기 보면 좋죠. 이해가 더 잘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툭불 거세 한우예요. 9등급에 이렇게 마블링이 예쁘게 피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살치살 같은 경우에는 갈비 부위인데 뭐 남자 여자 생각해 보면 어느 게 그 갈비가 더 크겠어요? 남자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세 한우도 똑같아요. 같은 9등급을 받아도 두께감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여기는 여의도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화려한 게 딱 보여지는 것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세 한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그래도 한우 정도 먹으러 오려면 물론 자기가 점심이나 저녁 때 먹으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또 그래도 좋은 분 오시니 야 좋은 거 한번 좀 자리 좀 잡아봐라 이거잖아요. 그런 때 딱 이렇게 멋지게 그런 게 또 있군요. 자, 그러면 거세 한우는 또 특히 녹는 맛이 좀 강한가요? 그럼요. 그건 왜 그럴까요? BMS라는 게 있는데 BMS가 비프 마블링 스코어예요. BMS 7, 8, 9 중에서 9등급은 이제 마블링 스코어가 가장 높다는 표현이에요. 마블링 높다는 건 지방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마블링이 딱 있는 좀 뭔가 화려한 것들은 딱 넣으면 싹 녹는 느낌이 있는구나. 벌써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면 방송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좀 저희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약간 아쉬운 게 한우가 좀 비싸단 말이에요. 뭐 호주산이나 미국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맛있으니까 먹게 되지만 이 가격 결정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하고 공급이겠지만 예. 툭불은 비싸지만 아무래도 예. 그 밑에 등급들은 또 싼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왕 여기 왔으면 툭불을 먹어야지 또 무슨 여기 와서 삼겹살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모두가 생각하는 그 네. 한우의 인식이 살살 높고 네. 고소하고 네. 근데 등급이 떨어지면 그런 게 조금 안 나오니까 퍼포먼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살 때도 있어요. 도매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거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왜냐면 경매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도매가로 받아오는 가격도 또 있고 네. 아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쌀 때도 있지만 가격을 그렇다고 그때마다 내릴 수도 없는 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시장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보다 찾는 사람이 많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각 지방마다 갔을 때도 저도 거기 지방에 아시는 분들이 아 여기까지 내놨으니까 고기라도 먹고 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있죠. 그럼 다들 지방마다 우리 동네는 한우가 유명해 하세요. 경주 갔더니 경주 한우 유명하다고 하고 횡성 갔더니 횡성 한우 유명하다고 하고 또 대관령은 또 대관령 한우 유명하다고 하고 진짜 어디 한우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아, 뭐 어디라고 딱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요? 축사에 따라서 사육 방식이 너무 다 개성 있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들이 다 달라서 뭐가 맞다 이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예. 어쨌든 간에 한우집을 하기 위해서 예. 뭐 여러 축사들을 한 바퀴 이제 서쪽부터 남쪽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돈 적이 있었는데 네. 기준점을 어느 정도 둬야 된다고 생각한 게 소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동물이다 보니 물이 괜찮은 동네에서 축사 환경도 굉장히 좋더라. 네.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 한우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물이 좋군요. 경기도가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죠. 예, 그래서 경기도 쪽을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물 좋은 곳에서 한우를 키웠던 곳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거기서 주로 주 거래처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준구 대표님이 계속 지금 육즙이 나오고 계세요. 육즙 대표 김준구 대표님 좀 땀을 닦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앞에 불이 켜져 있다고 불이 켜져 있어서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먹어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저 구우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서 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이게 등심, 채끝 이렇게 살치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순서가? 오늘은 채끝부터 한번. 예. 꼭 권하는 순서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방기 있는 건 조금 있다가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가끔 한우 가게에 가면 숙성 한우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축사에서 숙성까지 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셰프님과 대표님들이 받은 고기를 다시 어떤 온도와 어떤 상황으로 숙성을 하시는 건가요? 받아온 상태에서 예. 이제 그 가게 이제 셰프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숙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2주가 좀 지나야 부드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숙성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고기가 깔이 좋을 때 그냥 무조건 파는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 꼭 숙성한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뭐 숙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확실하게 숙성고가 있어서 숙성을 하는 곳이면은 야 숙성을 진짜 제대로 하구나 하는데 보통 숙성고도 없는데 숙성을 한다고 그런 가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놔둔 건데 숙성이다. 그냥 냉장고에 있었는데 냉장고에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한우 구울 때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한우 구울 때요. 네. 한우 구울 때는 소리로 구우시면 됩니다. 소리 어떤 네. 소리가 나야 됩니까? 소리가 이렇게 있다가 소리가 살짝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소리 나다가. 네, 그때는 뒤집어줘 이렇게 시그널로 하시고 그때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길이 잘 흐릅니다. 소리구나.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한우를 한번 구워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양념 소스와 여러 가지 주셨는데, 뭐 나름대로 가장 권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뭐 처음에는 뭐 다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시다 보니까 소금을 원하시더라고요. 네.
소금도 좀 남달라 보여요. 소금이요? 네. 소금은 이제 이 말돈 소금을 쓰는데. 말돈 소금? 네. 말돈 소금이 이제 영국산 소금이에요. 아. 네, 소금인데 입자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네. 조금 짤 때가 있고 안 짤 때가 있어서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곱게 갈아서 일정하게 맛을 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녹네요, 진짜. 아, 녹아요. 이 레모네도 드셔보라고 말씀드린 게 네. 멕시코 타코 네. 드셔보시면은 마지막에 라임을 이렇게 쫙 뿌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방의 어느 정도의 산미가 고기 맛을 딱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레몬에 이렇게 찍어 먹는 집은 제가 참 많이 못 봤는데. 이건 진짜 다른 풍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레몬의 산미를 계속 넣어야지 네. 고기를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 산미를 김치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요즘 한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뭐 어떤 새로운 트렌드나 패턴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위를 세세하게 먹는 문화가 많이 적었다고 표현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꽃등심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새우살이 있고 네. 이렇게 알등심이 있어서 네. 예전에 이거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꽃등심이라고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새우살도 떼내고 알등심은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먹기 시작한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난 요만큼 조금 먹으면서 다양하게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한우집에 오면 메뉴가 이렇게 많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그럼 메뉴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코스도 있지만 봤더니 새우살, 채끝 등심, 설화 등심은 뭐예요? 이 설화 등심이 알등심입니다. 이게 알등심이에요? 네, 설화 등심이 알등심입니다. 그 다음에 야끼니쿠식 갈비, 이건 뭐예요? 이 야끼니쿠식 갈비는 즉석에서 네. 양념을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야끼니쿠식 스타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특상 우설은 또 뭡니까? 특상 우설이 이제 소의 혀입니다. 혀? 네. 아, 우설이. 혀도 이렇게 구워 먹는군요. 네, 그럼요. 그 다음에 그냥 안심이 아니라 특안심은 또 뭐예요? 특안심은 안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프랑스 말로 하면 샤토브리앙이라고 하는 샤토브리앙 말하는군요. 네, 샤토브리앙만 제가 그 정도는 저도 먹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끼샤브는 이건 또 뭡니까? 이 야끼샤브라고 하는 거는 구운 샤브샤브 느낌이라고 이제 등심을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거기에 네. 양념을 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먹는 걸 야끼샤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파는군요. 근데 이 메뉴 그 용어를 보니까 우리 대표님 뭐 일본에서 좀 이런 걸 전수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소 요리를 이제 일본 야키니쿠 집에서 20대 초반에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소스들도 일본의 야키니쿠 스타일대로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어딜 가도 쌈장은 나오고 어딜 가도 기름장은 나오는데 조금 더 저의 경험을 섞어서 조금 특색 있게 가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솔직히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합니다. 여의도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2, 3년 전에 여기 여의도의 분위기와 그때 장 좋았을 때랑 지금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달라요. 한우 소비. 나름대로 이건 좀 작심하고 오는 가게들인데 네. 요즘 분위기 어때요? 아무래도 개인 카드보다는 법인 카드가 조금 소비에서는 조금 영향을 덜 받는 편인데도 네. 법인 카드조차도 요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요새 조금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나가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저도 한우 뭐 간간히 먹으러 갑니다만 한우 시장이 세분화되고 고급화, 오브 고급화가 되는 추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운 한우도 아니고 뭘 먹이고 어떻게 숙성해서 어떻게 도축해서 저희는 어떻게 또 슬라이스를 해서 드리는 뭐 그거에다가 무슨 구울 때 이상한 뭐 나무 그 깍 같은 데서 구워가지고 딱 열면 이게 향 쫙 나게 하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금가루도 막 뿌리고. 맞아요. 그런데 그 뭐 나름대로 그게 경쟁력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 우리 사업을 할 땐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대중화. 그걸 백종원 선생님이 많이 하셨는데 참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툭불이 아니더라도 툭불과 유사한 육질을 내는 어떤 그 축사를 찾아서
우리가 이건 툭불이나 다름없는 툭불이다 이렇게 숙성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전략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우 가게인데 가격이 삼겹살과 비슷합니다. 이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제가 헛소리 한 건가요? 되게 당황하시는데? 아, 이거는 그 재료가 등급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 어쩔 수 없. 이걸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입이 참 정확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딱 먹자마자 그게 더 낫네. 딱 이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탁 떨구게 되는 수긍하는 맛이 있어서 대중화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아무래도 사치제 영역에서는 그래도 한우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반대로 요새 마케팅을 할 때 네. 여의도에 이거 해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검색어를 찾을까, 어떤 어플을 사용할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해외 분들이 그래도 한국에 오셨는데 한우는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노출을 시키고 알려볼까라는 포커스로 저는 요새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가지 거기서 참 우리가 또 한우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여의도 맨션에도 나왔던 알파고라든가 알파고 때문에 알고 지낸 외국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섬에 데리고 와서 제가 딱 고기를 접대하려고 하면 이 친구들은 딱 그거부터 물어보거든요. 호주산이에요? 근데 우리 한우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중동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중동인들 예약 받을 때는 그러면 호주산으로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그런 손은 안 쓰는데 저희가 오신다면 그런 것들은 배려하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어요. 참 그런 것도 방법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쪽 저기 IFC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중동 펀딩으로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이 여의도에서는 자기들 같은 이슬람 문명권지 안전하게 식사할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자기네들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 구해준 집이 근처실 테니까 거기 가서 가족들끼리 그 사온 식자재로 식사하고 다시 나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두 분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중일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왼쪽으로 빠지니 중동이 또 보이기 그럼요. 여기 페트로 자본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은 한우 드시러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공략을 하실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다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한우가 아니더라도 약간 컨셉을 프리미엄으로 잡았던 분들은 약간은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나름대로 고민하는 경험들 아니면 노하우 이런 거 좀 공유 좀 해주세요.